연금 한 푼 못 받는 은퇴자들 결국 한 곳으로 몰렸다.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막 은퇴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한다. 아, 노후 준비를 조금만 더 해둘걸. 연금만으로는 부족한데 대체 뭘 하면서 살아야 하지? 특히 요즘은 국민연금 개시 시점도 늦어지고 중간에 경력이 끊긴 사람은 연금을 거의 못 받는 경우도 많다. 그렇게 연금도 빠듯하고 은퇴 후 삶은 길어지고 막상 시간이 생기니 허전함과 불안감까지 밀려들면서 사람들은 결국 한 곳으로 몰린다. 삶에 다시 의미와 리듬을 주는 마지막 취미로. 이 글은 그 취미가 어떤 방식으로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지, 그리고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가장 현실적인 안전망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 한다. 정보성 에세이 노후 100만 명을 구한 마지막 취미의 실체. 사람들은 흔히 은퇴 후엔 돈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니다. 하지만 100세 시대의 진짜 문제는 돈보다 시간이다. 직장에 다닐 땐 하루가 모자라더니 은퇴하고 나면 갑자기 하루가 너무 길다. 월급이 끊겼다는 사실은 금방 잊어도 내가 누구였더라? 라는 상실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그래서 심리학에서는 은퇴를 정체성의 상실이라고 표현한다. 수십 년간 유지해온 역할이 사라지고 사회적 연결망이 끊기고 그 자리로 고립과 우울이 밀려든다. 그때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게 바로 취미다. 그저 시간을 때우는 취미가 아니라 사람을 만나고 몸을 움직이고 성취감을 주고 때로는 소득까지 만들어주는 삶의 두 번째 엔진 같은 취미. 많은 심리 전문가들은 이렇게 말한다. 잘 고른 취미 하나가 연금만큼 강력한 노후 안전장치가 된다. 취미는 돈처럼 쌓이지 않지만 관계, 자존감, 건강, 활력이란 새로운 자산을 쌓는다. 실제로 노년층의 우울증 예방 요인 1순위가 규칙적 취미 활동이라는 연구도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사람들이 몰리는 마지막 취미가 있다. 혼자 해도 되고 같이 해도 되고 몸이 불편해져도 계속할 수 있고 나이가 들어서도 배움이 멈추지 않으며 심지어 부수입까지 만들어주는 취미들이다. 아래 세 가지 사례는 실제 은퇴자들이 취미를 통해 어떻게 삶을 다시 세웠는지를 보여준다. 사례 1. 68세 박 씨 연금 대신 텃밭이 나한테 월급을 준다. 박 씨는 자영업 실패 후 연금 가입 기간이 짧아 30만 원 남짓한 연금만 받았다. 은퇴 후 처음 12년은 거의 멍하니 시간을 보냈다. 그러다 우연히 동네에서 운영하는 도시농업 강좌를 듣게 되었고 그게 인생을 바꾸기 시작했다. 처음엔 화분 몇 개 심는 정도였는데 몇 달 지나자 텃밭 동호회에 들어가고 텃밭에서 난 채소를 동네 장터에서 팔기까지 했다. 한 달에 20만 30만 원 정도지만 수입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들과 연결된 일상 리듬이었다. 박 씨 말은 이렇다. 돈이 아니라 매일 아침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게 나를 살렸어요. 연금은 적어도 텃밭이 나한테는 월급이나 다름없죠. 취미가 생활을 지탱하는 힘이 되는 대표적 사례다. 사례 2. 60세 김 씨 평생 직장보다 독서 모임이 나를 더 사람답게 만들었다. 김 씨는 35년 직장 생활을 마친 뒤 갑자기 찾아온 적막함에 크게 당황했다. 가족이 있어도 대화가 없었고 친구들은 바쁘거나 멀리 살았다. 우울감이 깊어지던 어느 날 달랑 한 번 용기 내서 독서 모임에 나갔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참석이 그의 노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틀어버렸다. 그가 말하길 퇴직 후 처음으로 내 의견을 진심으로 들어주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는 지금 일주일에 4개의 독서 모임을 다닌다. 심지어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강연을 요청받기도 했다. 돈이 되는 활동은 아니지만 자기 존재감을 회복한 것 자체가 프라이슬러스라고 말한다. 이 사례는 은퇴 후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고립을 취미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보여준다. 사례 3. 72세 하씨 취미로 시작한 사진이 노후 부업이 됐다. 하씨는 70세에 스마트폰 카메라로 꽃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걷기 운동이 너무 지루해서 뭔가 동기를 만들기 위해 선택한 것이었다. 그러다 사진 동호회에서 욕심이 생겨 카메라를 사고 사진 공모전에 도전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몇 번의 수상을 하면서 지방 축제의 아마추어 사진가 초청까지 받게 되었다. 지금은 소소하지만 사진 판매 요청도 들어온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내 사진이 누군가에게 팔릴 줄은 몰랐어요. 은퇴 후 가장 기쁜 건 나이 들어도 여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안 거예요. 이 사례는 취미가 성취감과 자기 효능감을 되살리고 심지어 부수입까지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노후를 구하는 건 돈보다 의미다. 우리는 흔히 은퇴하면 돈만 있으면 괜찮겠지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실제로 은퇴 후 삶을 지탱하는 건 돈이 아니라 일상이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누군가와 나누는 대화, 배움에서 느끼는 성장, 반복 속에서 쌓이는 성취감. 이 네 가지가 갖춰지면 연금이 적어도 삶은 풍족해진다. 그렇다고 취미가 대단할 필요도 없다. 글쓰기, 요리, 등산, 유튜브 편집, 봉사활동, 수공예, 합창, 텃밭 가꾸기. 이 중 단 하나만 제대로 이어가도 노후의 질은 완전히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취미는 시간이 날 때 하는 게 아니라 노후를 위해 반드시 준비해야 하는 생활 인프라다. 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도 적게 받는 사람도 결국 모두 한 곳으로 모인다. 그곳이 바로 삶의 의미를 다시 채워주는 취미의 세계다. 마무리. 은퇴는 끝이 아니라 삶의 두 번째 시작이다. 그리고 그 시작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취미다. 누군가는 텃밭에서, 누군가는 독서 모임에서, 누군가는 카메라 뒤에서 자기만의 리듬과 의미를 다시 되찾는다. 미리 준비할수록 좋고 지금 시작해도 결코 늦지 않다.